곧 김용현 기자회견 할 텐데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 거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냥. 예.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이 큰 역할을 했네요. 아우 저 이번에 보면서 그 두 분이 옛날에는 좀 약간 뻥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대명천지 2024년도에 무슨 계엄이냐 뭐 이랬었는데 제 옆옆방이에요. 박선원 의원이 나이도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헌재로 그 탄핵 소추안이 넘어갈 때를 D-Day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계엄 실패 이후에 추가 명령이 내려왔고 예, 그리고 그렇죠. 그걸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 블랙에 대한 명령 라인은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 것이죠.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그 윤석열이 뭐 어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라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때 한다는 거잖아요. 이 그게 무슨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그럼-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복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때. 그러니까 이제 청주팀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를 했고 아직 포기하지 않은 몇 개의 팀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진짜. 그거를 다시 작동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건 국가 반란 중에 대반란입니다. 지금 한미 간에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시하는 새 공항 청주 아니 두 공항이죠. 청주 대구 F-35A, F-15K 가장 중요한 우리 전략 자산이에요. 여기에다가 성수 사드까지 여기를 공격하라고 지시하는 게 국가 변란의 반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려 명을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정예 부대이고 그래서 애국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 살아 있기에 이분들은 그나마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진짜. 다른 블랙 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키워진 정말 최정예 요원이시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속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시는 소중한 자산이시기 때문에 정말 움직이시면 안 되고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익명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의 반란의 가장 심각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저는 이 썼던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도 살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상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본래 2중 3중으로 캔슬하는 거예요. 하나로 지우고 그다음에 딜리트하고 또 지우고 엎어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을 살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노상원은. 그렇기 때문에 최 말단에 공작원으로 그 임무를 부여받은 분들이 다 중지하시고 공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어제 아침에 사실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굉장히 짧은 전화예요. 네. 제보라고 할 수준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전화인데 그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는데 네. 내용이 간단해요. 곧 김용현 기자회견 할 텐데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걸 신호로 움직일 거다. 기자회견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냥. 예. 뭐 앞뒤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근데 실제 오후에 기자회견 한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변호인단이. 근데 그 어제 아침 10시에 받았는데 10시만 하더라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소수 기자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기자들은 알 수 있었을 수 있어요. 네. 일반인들은 이걸 뭐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주소 드는 사람이 막 음모론에 빠져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아무리 작더라도 이거는 말해야 된다 싶어서 말한 건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안 받는 사람이 무슨 기자회견을 변호사를 통해서 합니까? 그리고 변호사들이 어떤 맥락이나 문장을 모르는 우리는 것을 모르는 이제 송출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공개 암호 지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오픈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공개 지시. 그런 방식도 있긴 있는 거예요? 오픈 인스트럭션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김용현과 노상원이 이제 저희가 확보한 그 마지막 통화는
이제 그 12월 4일 아침 새벽 3시 20분경에 노상원이가 이제 다시 김용현이한테 전화를 했고 김용현이랑 준비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뭘 하겠다고 노상원이 언급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약간 그 기다려봐라는 식으로 전화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상원이 아니라 이제 김용현의 오픈 인스트럭션 공개 지시를 해당 팀들이 어떻게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새벽의 상황이고 본인이 검찰로 걸어서 들어갔거든요, 김용현은. 예, 그 전에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3번인가 바꿨다고 예, 하던데. 3번 바꿨다 그랬죠. 근데 들어가기 전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들어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마지막 인스트럭션을 주고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노상원의 존재를 제가 그 국회 국방에서 이야기하기 전이죠. 그게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주고 받았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대목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최후의 몇 시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부 지켜봐서 아시겠지만 이자들이 반성하지 않잖아요. 반성은커녕 자기들은 돌아온다고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F-35 사드 F-15K를 공격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자들은 한미 동맹 훼손하는 건 뭐 당연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다 걸어서 자기들이 새로운 판을 끌고 가서 거의 뭐 박정희도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신사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에 비하면 그런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두환도 군 시설을 스스로 파괴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인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전두환도. 네. 그건 진짜 미친 자들이 진짜 네. 너무 미쳐도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일 그렇다고 중요한 거는 언론사들이 이걸 취재하지 않을 리도 없고. 뭐 이게 시선을 끌 것 같다 하면 언론사들이 쓰겠죠. 또 보수 언론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은 잘못됐지만 아니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까지 할 일이냐 뭐 이런 논조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일부 그 대형 신문사들이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다시 굿판을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예요. 국무회의를 열었고 국무회의가 소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된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12월 3일 저녁 8시 20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말 안 하잖아요. 원래 김용현한테 보고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연락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아니면 윤석열한테 통보받았다고 하든지 김용현한테 보고받았다고 하든지 근데 연락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럼 그 전부터 알고 있어서 비공식 라인으로 들어온 연락도 알고 9시에 국무회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 딱 맞잖아요. 8시 20분. 정족수를 채우려고 다 연락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거의 김용현 위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 김건희 씨 전화도 살아 있잖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어제 박지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전화드렸는데 이 둘이 친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윤석열 부인과 한덕수 부인이 이거는 한덕수 대행의 부인과 김건희 씨가 예, 친하다는 거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그래 그건 무속으로 지나다는 거 아닙니까? 무속으로. 그래서 지금 한덕수 씨가 권한 대행을 하려 그러면은 12월 3일 10시 28분부터 그 앞에 48시간 행적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최소한 10분 단위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무슨 권한 대행이에요? 내란 대행이지. 의원님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가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저도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그럼 가시고요. 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제 밝혀진 세 팀 중에 2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예. 그리고 그 한 팀도 어디 장소에 갔다 나왔다는 것이지 이것을 예. 국방부가 공식으로 회수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팀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이 팀원들은 자기들은 판교팀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판교팀인 줄 알았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자기들 11일부터 대기했던 판결팀 아니다. 11월 중순부터 되겠습니다. 대기했던. 그리고 보니까 5일 동안 연락이 지시가 끊어졌다는 건 지시라인이 계속 살아 있었고 그 시기 중에 자기들이 우리가 유치하니까 가장 최근에 받은 지시는 헌재에 소추안이 갈 때를 타이밍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 실패 이후의 지시입니다. 네. 지시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심각한데. 네. 그래서 친위 쿠데타가 무서운 겁니다. 다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법부는 법적으로 요건을 갖춘 그런 그 스텝,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그거밖에 할수 밟아야 없으니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내각은 총체적으로 윤석열과 함께 불신임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내일 헌재재판관 임명 오늘이라도 임명 안 하면 내일 오전까지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전 들었는데 안 하면은 그 당장 탄핵해야 되겠어. 당장 다음 절차로 넘어가서 네. 야 이건 심각하네.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심지어 저 지금 뉴스공장 나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났으니까 아니, 다 끝났으니까도 그렇고 뭐 왜 지금 계속 이런 걸 하고 있냐 이런 불안하게 식인데.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 아닌 진행 것 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의원님 건강 챙기시고요. 예, 아까도 고맙습니다. 방송하시다가 눈에 좀 올라왔죠. 혈압이. 눈이 뭐 갑자기 뭐 실핏줄이 하나 터진 것 같아. 자, 가능하면 직접 안 모시고 네. 전화 연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 하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구독은 해주십시오, 박선원 TV. 예, 고맙습니다.